매주 월요일 한국인의 10대 사망 질환을 파헤친다. 닥터의 경고. 당신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 나 여기 저 아파트 앞에 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심장병, 암, 뇌졸중과 함께 4대 사망 요인으로 꼽히는 치매. 암보다 무서운 공포의 질환인데요. 젊다고 방심하면 큰일입니다. 최근엔 젊은 층에서도 치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노년기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2배나 빨라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보다 더 두려운 질환 치매. 오늘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치매인데요. 이 치매 환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임 교수님. 네, 맞습니다. 2025년쯤 되면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명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벌써 23년 현재 지금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치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병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좀 안타까운 사실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면 곱하기 2 해가지고 200만 명이 있어서 도합 300만 명이 이제 이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또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높게 되면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뭐 OECD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 속도가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고 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는 전 가족 중에 한 분은 이제 치매 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보다 빨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860만 명이 치매 환자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젊은 층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양 교수님, 과연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치매가 발생하는 건가요? 예, 과연 우리 머릿속에 무슨 일이 발생하길래 치매 증상이 나타날까요? 사진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좌측에 있는 게 정상 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치매 중에 대표적인 치매, 알츠하이머병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뇌를 보면은 뇌가 좀 말라 있는 것 같고 크기도 좀 작고 그리고 좀 이렇게 뇌가 위축이 되어 있죠. 이런 환자들을 이제 MRI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좌측과 우측을 이제 구별해 보면 이제 좌측이 정상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을수록 뇌가 위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부분이 더 늘어난다는 거는 뇌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 걸리신 분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걸리신 분들의 뇌 사진을 보면 저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뇌가 작아지고 위축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치매와 관련된 증상이 생기면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게 바로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 치매라고 하면 조금 기억력이 많이 좀 쇠퇴되고 좀 잘 까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좀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도 태훈 씨는 아직 이제 젊으니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 있으면 그럼 내 뇌도 저렇게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뇌는 안 보이니까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 피부도 좀 쭈그러들고 키도 좀 줄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뇌도 저렇게 쭈그러들거나 빌 수 있다고 하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치매하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알츠하이머 정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뭐 뇌세포가 상하고 조금 약해지고 쪼그라드는 거는 다 치매 가능성을 일으키는데 서태훈 씨, 원인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으세요? 원인이요? 네. 원인은 뭐 한 2-3가지겠죠. 라고 쓰면은 이제 점수가 이제 일부밖에 안 나갈 거고.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알츠하이머 종류. 파킨슨 그죠. 참 얼추 생각해 보면은 대충 떠오르는 게 한 4가지는 될 것 같아요. 4가지 이상. 종류 4가지 정도. 알고 계시는 것들을 포함해서 한 70가지 정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아요? 다만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병, 나머지 한 20% 정도가 혈관성,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파킨슨이니 뇌 혈압이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제일 흔한 게 이제 알츠하이머병이죠. 네. 이게 이제 보통 노인성 치매라고 얘기하는데 영상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어떤 원인으로든 우리 머리는 매일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그게 젊을 때는 생겼다가도 빠져나가는데 이게 나이 먹으면서 혈압 생기고 비만해지고 고지혈증 생기면 이게 머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사이에도 남아 있고 세포 안에도 남아 있고 그럼 그것들이 이제 뇌세포를 죽이면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나쁜 물질이 쌓였을 때 발생하는 게 알츠하이머, 흔히 이제 노인성 치매라고 하고 또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게 혈관성 치매라고 나오는데 이 혈관성 치매는 그러면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치매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 중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영양분이 들어오면 한 20% 정도는 뇌로 갑니다. 이때 혈관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하고 영양소가 공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은 맑아야 되고 혈관도 좀 탱탱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죠. 근데 혈관성 치매는 왜 발생을 하냐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동맥이라는 걸 통해서 혈관이 혈액을 잘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혈관을 막는 이게 바로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약해진 혈관을 통해서 이제 혈액에 피가 나오게 되는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고 나서 이로 인해서 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를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캐나다의 그 맥마스터 교수팀들이 이런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나서 첫 해에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정상인보다 3배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을 앓고 나서 첫 해에 치매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해보면 뇌혈관 질환이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하면 발생한 첫 해에 치매 발병률이 3배가 올라간다. 네. 이 점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치매 증상하면은 이제 기억을 좀 잃거나 뭐 길을 잃고 헤매시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거나 뭐 이런 그렇죠. 증상들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임 교수님? 네,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시면 네. 예, 여기 이제 뇌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이 이제 측두엽입니다. 측두엽은 언어나 기억력, 후두엽은 시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두정엽은 이제 감각이라든지 공간 기능을 담당하고 전두엽이 이제 사고력과 판단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든 전두측두 치매든 뭐 이제 파킨슨병이든 무슨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신경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손상을 받게 돼요. 손상을 받게 되는데 부위별에 따라서 손상을 받는 거에 따라서 증상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기억력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전두측두 치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문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언어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뭐 그런 등등의 각각의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게 뇌 세포가 한번 손상을 받기 시작을 하면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손상을 받지 않게끔 미리미리 이제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줄어든 뇌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기억하겠습니다.